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전도연 교수 연구실의 장민수 박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학번으로는 10학번이고 지금 자동제어 조교를 한 지 4년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매년마다 학생들께 매틀랩 강의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수업과 다음 수업에 걸쳐서 매틀랩을 이용한 미분 방정식 시뮬레이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스웍스라는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학교 이메일로 가입을 하면은 졸업까지 매틀랩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제가 해보니까 졸업 전에만 가입을 해두면 졸업을 해도 이 매틀랩 라이센스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매스웍스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이 매틀랩을 개인 컴퓨터에 설치하셔서 집에서 이 PPT를 따라하면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매틀랩은 요즘 파이썬이 대세이긴 하나 기계공학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이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는 기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잘 쓰면 잘 쓸수록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의 발표 내용은 이 매틀랩을 다루기에 앞서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자동 제어라는 게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린 다음에 매틀랩의 기초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시간에는 미분 방정식을 이제 매틀랩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님과 이제 저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biomeca.서강.ac.kr 를 치시면은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나갔던 전시회 영상 같은 것들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링크를 타고 가시면 보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 최근의 사진들 보실 수 있고, 교수님 이력 안에 있는 학생들, 그 외에 저널, 또 연구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금일의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제어 이론을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어가 적용되는 분야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자동차의 정지 시스템 등과 같이 자동차는 정말 현대에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로봇 제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조작하는 것, 주행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엔진을 제어하는 것 모두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자동 제어 이론이 가장 기초로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은 휴머노이드이고 휴머노이드가 자세를 스스로 잡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있는 로봇입니다. 오른쪽은 사람과 로봇이 협동 작업을 하는 것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로봇이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이것들의 모터를 제어하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제어 이론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시스템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모터와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배터리 등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두이노라고 하는 보드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제어를 배운 뒤에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메카트로닉스라는 시스템인데 이제 메카트로닉스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합쳐진 분야입니다. 이제 왼쪽 위를 보시면은 이제 메카닉스는 시스템 모델링, 우리가 CAD를 이용해서 로봇의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고 이제 일렉트로 메카닉스라고 해서 왼쪽에 보이는 보드와 같이 이제 기판을 설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들을 연결하고 전기 회로를 짜는 부분들이 일렉트로닉스 쪽에 해당이 되고요. 센서 신호를 받아서 제어를 하는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시뮬레이션을 하는 부분, 즉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 자동 제어에서 다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제어 이론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간단한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모터와 펜듈럼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계공학 실험 1을 하면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제어하는 것, 하나의 모터와 하나의 봉,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컴퓨터와 모터, 이러한 기구적인 부분들을 합쳐서 어떤 로봇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년마다 이렇게 퀴즈를 드리면서 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주거나 하건데 이번에는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럼 로봇이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영화에서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위에는 엣지 오브 투모로우고 밑에는 아이언맨인데 실제로 저희 연구실은 이러한 입는 로봇을 하는데 이러한 영화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눈이 높아져서 실제로 왜 저런 것들을 구현 못하느냐 라고 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봇들은 이러한 형태일 수도 있어요. 개념의 유래는 옛날에 강제 노동자라는 의미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지능형 로봇까지 왔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것들을 로봇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점점점 현대로 넘어오면서 요즘은 이러한 로봇들이 생깁니다. 덤블링을 하는 로봇이 있고 물건을 들어주는 로봇들도 있고 이제 아틀라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미국의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도 정말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독이라고 해서 사족보행 로봇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제 이것을 소형화한 게 스펀 미니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연구된 로봇이고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로봇들 모두 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들입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영상들이 많으니까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들입니다. 이제 그 외에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 위에 입고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주거나 일반 사람들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로봇들을 엑소스켈레톤, 외골경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리워크라는 로봇인데 이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일반적으로 척수마비 또는 뇌졸중 환자들과 같이 걷기 힘든 환자들이 입고서 재활훈련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걷게끔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그 외에는 근로 현장에서 쓰이는 외골경 로봇들도 있습니다. 왼쪽에 파나소닉 로봇, 오른쪽에 혼다 로봇과 같이 평소에 물건을 옮기거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힘이 많이 드는 동작들을 보조하는 데 사용되는 로봇들입니다. 그 다음 로봇은 로코맷이라는 로봇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리워크와 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재활훈련을 위한 로봇입니다. 조금 다른 점은 재활에 완전히 특화되어서 일상생활 보조에는 못 쓰인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실제로 저런 로봇이 왜 필요하냐면 로봇이 없으면 지금 보이는 영상과 같이 재활치료사들이 스스로 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보행 궤적을 만들어줘야 돼요. 걷는 궤적을 만들어줘야만 재활훈련이 되는데 지금 이 영상과 그 전의 영상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로봇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 침대에 있는 분들 또는 워커를 짚고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로봇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도영 교수님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하셨고 연구 개발을 하셔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학부 때부터 참여해서 만들어진 휴바라는 로봇입니다.
외골격 로봇을 환자에게 입히고 환자 또는 장애인에게 입히고 걷는 것을 도와주고 걷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로봇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척수 손상 장애인,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께서 이 로봇을 입고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까 보였던 뒤에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저입니다. 굉장히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제 2018년에 연합뉴스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재활훈련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두었고 그 외에도 이제 KBS 9시 뉴스, EBS, 스펀지까지 많은 부분들의 방송을 탔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로봇은 실제 병원에서 재활훈련에 사용을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들이 중앙대학교 병원 등에서 재활훈련에 로봇이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제어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어 시스템과 더불어서 인공지능까지 구현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많은 공부를 하고 나면 느낄 텐데 인공지능 또한 제어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어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휠체어와 결합된 로봇을 만든 게 있고 휠체어와 외골격 로봇이 합쳐져서 보행을 도와주거나 평상시에는 전동 휠체어로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AS414호에서 찍은 영상이네요. 제어 이론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공기에서의 운동, 물에서의 운동, 그리고 그 외에 유체, 중력 환경 등에서의 운동을 구현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제 물과 유체에 있어서 점성력과 부력 때문에 다리가 떠오르거나 좀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것도 다 제어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로봇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까요? 먼저 시뮬레이션과 제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매틀랩, 그리고 매틀랩에서 만든 시뮬링크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수업에서 이 매틀랩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다룰 것이고 왼쪽에 랩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기관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른쪽은 ROS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아틀라스 또는 몇 개 좀 많은 로봇 하시는 분들께서 다루고는 계시는데 이제 네이버 랩스에서도 이 ROS를 쓴다고 하고 합니다. 배우면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픈심이라고 해서 사람의 보행 동작 또는 그 외의 동작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외골격 로봇 같은 경우는 이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과 같이 사람의 동작을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툴도 로봇 제어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솔리드웍스라는 3D CAD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래는 설계 툴인데 매틀랩과 연동을 해서 제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은 안 계시지만 예전에 계시던 공영철 교수님께서 저희 기계공학과에 계셨던 분이죠. 웍스의 기조 연설을 하셨던 그런 영상입니다. 솔리드웍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로봇들을 만들었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를 높였다 하는 그런 영상인데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공영철 교수님은 학부는 이제 저희 공공학번 나오셨고 석사는 저희 전도연 교수님 연구실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선배의 업적이니까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으니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매틀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이메일을 통해서 가입을 하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꼭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매틀랩을 열면은 이제 이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PPT를 만들 때 2016년도 버전을 했는데 현재 2020 버전도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버전이 너무 낮네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보면은 왼쪽에는 현재 작업 중인 폴더, 가운데는 여러분이 명령을 하는 커맨드 윈도우,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정의를 한 변수들의 변수들을 보여주는 워크스페이스입니다. 기본 명령어 예제를 보면은 제가 여기에 포인터를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포인터를 보면
자, 변수를 저장하는 거는 a 꼴 0, 그리고 세미콜론, 뭐 b 꼴 5, 세미콜론 하면은 오른쪽에 작업 공간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변수는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제곱, 이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 이퀄 a 플러스 b 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웃음 표시, 쉬프트 6이죠. 하면은 제곱되고, 이 돈 표시는 나눗셈입니다. 오른쪽에 파이를 쓰면은 3.14, 이렇게 사인 함수도 만들 수 있고, 탄젠트 함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익스포넨셜, 로그 10, 로그 2, 그리고 루트는 sqrt라고 합니다. 스퀘어 루트라고 해서 루트입니다. 그리고 배열, 여러분이 이제 행렬, 매트릭스라고 배웠던 형태는 이와 같이 대괄호를 사용해서 1, 2, 3, 하나의 로우, 그리고 세미콜론을 하면은 그 다음 로우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이, 사인, 탄젠트 이런 함수들이 뭔지 모른다고 할 때 명령창에 help, 사인 이런 식으로 치면은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는 doc 사인 이런 식으로 하면 새 창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 텐데, 코드 작성 이전에는 세 가지 명령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clear al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했던 변수들을 한번 싹 지워주는 것, 이전의 작업 내용을 한번 리셋을 해주는 것이고, close all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새 창이 띄워지는데 그 새 창들을 한번 싹 정리해주는 거, clc는 여러분이 썼던 명령창을 한번 싹 지워주는 그러한 리셋 작업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창에서 컨트롤 N을 누르면 명령창을 누를 수 있는, 여러분이 코드를 짤 수 있는 그런 창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래프를 만든다고 하면 만약에 10초 동안의 시간 0.1Hz의 사인파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아래와 같은 코드를 쓸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clear all, close all, clc를 치고 시간을 0에서 10초까지 만드는데 그 간격을 0.001초로 하겠다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a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위에 있는 10sin 2파이 w 오메가 t를 쭉 적어보았습니다. 자, 오메가가 여기서 0.1이기 때문에 여기 0.1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figure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가 생기고, 플랫 t가 x축, a가 y축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플랫 t, a를 쓰라고 하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x축의 이름은 time, sec 이렇게 치면은 오른쪽과 같이 나오고, y 라벨도 치면은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나옵니다. 그래프 그리는 코드입니다. 뭐 이거를 응용하면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트를 만드는 로우 파일도 만들 수 있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석사 1학년 때 했던 것들이네요. 네,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펜듈럼을 갖고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을 해볼 건데, 자, 길이가 0.7m이고 임의의 무게를 가진 펜듈럼이 10초간 이 24인 2파이 t라는 각도로 움직인다 할 때 매틀랩으로 애니메이션을 그려보자 라는 미션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아마 대부분 진동학을 듣고 있을 텐데 그냥 간단한 동력학식입니다. 이러한 세타로 움직이는 게 있을 때 이 길이가 L이라고 하면 X축에 대한 움직임은 L 사인 세타, Y축은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점은 여기겠죠. 자,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10초 동안 펜듈럼의 각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자,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매틀랩을 설치하고서 이거를 꼭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따라하는 게 없으면 여러분이 체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이 강의가 전혀 무쓸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clear all, close all, clc를 치고 이제 10,000개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10,00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볼 거고, 이제 여기에서 시간을 0부터 10초까지 10,000개의 데이터로 만들겠다라는 그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라인 스페이스 0, 10, n을 하면은 0에서 10초까지 10,000개의 데이터로 만들겠다
라는 게 나오고, 아까 우리가 길이를 0.7m로 했죠? 그래서 L 이꼴 0.7로 합니다. 그리고 세타를 24인 2파이t라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코드로 쳐줍시다. 그렇게 하고서 한번 우리가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죠. 0에서 10초 동안에 방금 그 사인파에 대한 각도를 그린 건데, 피규어라는 거 쓰고 여기에 컬러 W라고 치면은 배경화면이 하얗게 됩니다. 플랫 t, 세타라고 하면 t, 세타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고, 여기에 색깔이 파란색이고, 라인리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의 두께가 2단계라는 뜻입니다. 숫자가 커지면 점점 두꺼워지고요. 그 다음은 Y축에 대한 이름이 Y라벨, 세타, 디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생깁니다. X라벨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심플 펜듈럼이라는 타이틀 심플 펜듈럼 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X축의 범위와 Y축의 범위를 지정하고 싶으면 엑시스에서 0, 10, X의 작은 값, X의 높은 값, Y의 작은 값, Y의 높은 값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오늘 치면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회색 선들 있죠? 회색 선들의 그리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그려보는 걸 할 건데, 자, 이 영상을 보면은 펜듈럼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래프를 이 순간순간마다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x와 y에 대한 값들을 찾았었어요. x가 L 사인 세타고 y가 L 코사인 세타인데 이 안에는 라디안 값으로 들어가야겠죠. 애니메이션 스피드는 1부터 점점 만까지 있는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애니메이션이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피규어를 해서 새로운 창을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포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포문을 k가 1부터 n까지 이 애니메이션 스피드라는 간격으로 움직이게끔 해라. 플랫을 해서 이제 이 C라는 것은 이 하늘색인데, 하늘색은 1부터 K, 즉 1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려줘서 이렇게 그림이 누적되게 만들어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BO라는 것은 여기 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의미하는데, 두 번째 줄은 X와 Y의 위치에 대한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마커 사이즈는 이 파란색의 크기고요. 라인 위스는 이 파란색의 두께입니다. 그 다음은 이 빨간색 바를 만든 건데, 0에서 0,0에서 x까지의 길이, 0,0에서 y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바로 만든 겁니다. 레드이기 때문에 r이라는 값을 썼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의 축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1, 1, 이건 x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리고 y축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를 그려준 겁니다. 그리고 드로우 나우, 현재 그려라. 홀드 오프는 이 그림을 지워버려라. 그래서 이 포문 동안 한번 그리고 지우고 하면서 이 눈앞에 애니메이션이 보이게끔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지금까지 매틀랩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사칙 연산하는 거, 그리고 사인파, 코사인파를 만드는 거, 그래프 만들고 애니메이션 하는 것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그냥 들어서는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코드를 한번 쳐보면서 무조건 복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과제를 우리가 이제 대면 강의를 하거나 할 때 한번 낼 건데, 꼭 연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펜듈럼을 어떻게 계산을 할지에 대한 것들을 다룰 건데, 이번 강의를 꼭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은 본 강의가 올라가는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거나 따로 메일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